그림과 같은 송전계통 S점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소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면 배점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소문제별로 부분 점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면이 주어져 있고 보시면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 1번, 변압기 2번, 그리고 조상기, S점의 사고점까지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그 도면에 각각 요소별로 우리가 기기의 이름과 용량,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1번 소문제부터 5번 소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다음 밑에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를 그려야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임피던스 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번호 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G라고 해서 발전기를 적어주고요. 자,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은 변압기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1이라고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송전선을 만나게 됩니다. 송전선은 뭐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임의대로 임피던스의 L, 라인이라고 해서 ZL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변압기 2번인데요. 변압기 2번을 보시면 1차 측, 2차 측, 3차 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제 2번을 보시면요. 1차 측을 P라고 했고요. 2차 측을 S, 3차 측을 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PST로 1차, 2차, 3차를 나타내 볼게요. 자, 변압기 T2의 1차 측을 P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줘서 여기를 2차 측 S,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진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T라고 해서 3차 측을 하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결국에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S점이라고 하는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요 S랑 요 S랑 다른 겁니다. 표현이. 자,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2차 변압기. 그러니까 T2라는 변압기. 2차 변압기가 아니라 T2라는 변압기의 3차 측에 뭐가 있어요? C라고 하는 조상기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우리가 요소들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맵이라고 했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의 기준 용량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발전기의 용량은 5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꿔볼게요. 5만 킬로볼트 암페어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공색이 없어져서 5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자, 5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몇 퍼센트래요? 25%래요. 그래서 25% 무엇 기준? 5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T1 변압기의 5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 5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그 다음에 송전선 볼게요. 송전선 보시면 10,000 킬로볼트 암페어 기준, 즉 1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몇 퍼센트? 8%. 그래서 8%는 8%인데 1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PST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25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12%인데,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1차에서 2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의 1차 측, 2차 측, 3차 측이 있는데, 자, 1차 측이 12%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1차에서 2차 사이가 퍼센트 임피던스 12%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때, 자, 이렇게 요 사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2% 몇 메가볼트 암페어? 25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는 16%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 3차가 16% 몇 메가볼트 암페어? 25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그 다음에 3차에서 1차는 1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9.5%입니다. 자, 이 사이가 1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9.5%니까 자, 9.5 1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맵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바로 조상기도 적어줘야겠죠. 조상기 보시면 용량 10 메가볼트 암페어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퍼센트는 15%입니다. 그래서 조상기도 15% 1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이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절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임피던스 맵을 이용해서 주어진 소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변압기 T2의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 몇 메가볼트 암페어로 10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자, 변압기 T2의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 T2에 주어져 있는 1차와 2차, 2차와 3차, 3차와 1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겠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 1차, 2차를 우리가 PS라고 쓰겠습니다. PS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신의 퍼센트 임피던스 자신 또는 뭐 똑같이 자기라고 써도 돼요. 자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곱한 값이 곧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ZPS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자기의 용량이 25메가볼트 암페어였어요. 25분의 기준 용량 몇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에요?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죠. 그래서 25분의 10에다가 기존의 자신의 임피던스 12%를 곱해주면 자, 이것을 4.8%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2차에서 3차예요. 2차 S부터 T까지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S부터 T까지는 이렇게 되죠. 똑같이 25분의 10에다가 16%니까 이거는 6.4%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차에서 1차 보겠습니다. 3차가 S죠. S부터 P까지 SP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는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네요. 그래서 10분의 10 곱하기 9.5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9.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4.8%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6.4%.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9.5%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소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마 이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1번 소문제에 계산 과정 땡땡, 답 땡땡이 있을 거거든요. 자, 거기에 답을 적는 란에 퍼센트 ZPS 또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 1차, 2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1차와 2차 사이를 구하는 것이구나라고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PS, 퍼센트 임피던스 ST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고 자, 2번 소문제 볼게요. 변압기 T2의 1차, 2차,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까지 구했던 건 뭐예요? 이 1차, 2차, 3차 각각을 구한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 사이, 2차와 3차 사이, 3차와 1차 사이를 기준 용량만 맞춰서 환산해 준 거였어요. 그래서 자, 2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방금 전에 구했던 그 환산한 용량으로 해서 무엇을 구하냐? 퍼센트 임피던스 1차 측을 구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2차 측을 구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3차 측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콜라우시 브릿지법은 이제 접지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관련 있는 것들은 더하고 관련 없는 거는 빼는 겁니다. 근데 앞에 2분의 1이 꼭 곱해져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곱해지는데 자, 퍼센트 임피던스 P 여기와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P와 관련된 퍼센트 임피던스 PS 4.8% 그리고 P에 관련된 거 퍼센트 어떤 거예요? 여기 9.5% 그쵸? 이 친구 4.8과 9.5는 더해주고 관련 없는 이 둘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 6.4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자 4.8 더하기 9.5 마이너스 6.4
이걸 계산해주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95%가 나옵니다. 3.95%. 같은 논리로 해서 2차와 3차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관련 없는 게 되겠죠. 9.5 더하기 9.5가 관련 없는 거죠. 4.8 더하기 6.4 마이너스 9.5.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8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 측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차 측은 이것과 이것만 관련이 있고 얘는 관련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6.4와 9.5를 더해줍니다. 6.4 더하기 9.5를 더해주고 맨 위에 있는 4.8을 빼줍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면 5.55%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를 각각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르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임피던스 맵을 시험지 맨 밑에 연습란에 그려 놓으시고 계속해서 저처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0MVA로 환산한 각각의 임피던스를 적어보면 자, P는 3.95고요. 그쵸? 10MVA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S는 0.85고요. 10MVA 기준. 여기는 5.55입니다. 10MVA 기준. 그리고 이렇게 하면 2번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3번 소문지에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게 계산이 점점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3번에서는 단락점 S점에서 바라본, 즉 무슨 말이냐? 이 S점에서 바라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몇 메가볼트 기준으로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10메가볼트 기준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메가볼트를 보니까 여기는 다 10메가볼트로 맞춰놨어요. 그쵸?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아직 50메가볼트였단 말이죠. 이것을 10메가볼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50메가볼트일 때 10%면 10메가볼트일 때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 10%였다면 자, 10메가볼트로 바꾸면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0메가볼트 기준 25%였다면 5%가 되는 겁니다. 무슨 메가볼트 기준? 10메가볼트 기준일 때.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맵을 전부 다 10메가볼트 기준으로 환산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뭐냐? S점에서 바라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지점에서 나뉜단 말이죠. 자, 이 지점에서 나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요 점을 기준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길 다 더해볼게요. 5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3.95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5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3.9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얼마예요? 5 더하기 2는 7, 7 더하기 8은 15, 15 더하기 3.95는 18.95가 되죠. 그래서 18.95%.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55에다가 더하기 1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더하면 20.55%가 되죠. 따라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 값이 뭐예요? 18.95. 요 아래 값이 20.55%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2차 측에 있던 0.85가 됩니다. 그래서 0.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고장점 S점에서 바라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가 병렬로 된 거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합분의 곱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18.95 더하기 20.55 분의 18.95 곱하기 20.55 더하기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직렬이니까 0.85를 더해주면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은 10.71%가 나옵니다. 10.71%가 나와요. 그래서 좀 풀이가 길었지만 우리가 3번 과정에서는 10.71%라고 하는 것을 구해낸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10.71%.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2개만 풀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풀리게 될 거예요. 자, 4번은 고장점의 단락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단락 용량 공식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PN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소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전부 다 기준 용량을 다 뭘로 맞춰놨었어요? 10메가볼트 암페어로 맞춰놨었어요. 그쵸? 그래서 고장점의 단락 용량 P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죠.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몇 퍼센트였죠? 10.71. 그렇습니다. 그래서 10.71 분의 100 곱하기 10메가볼트 암페어를 곱해주게 되면 자, 이 값은 93.33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93.37이네요. 37. 93.37. 이게 4번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아마 4번 문제에서는 뭐 답 땡땡 이렇게만 나와 있다면 이 과정 없이 93.37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소문제 5번 보시면 고장점을 지나는 단락전류, 즉 여기를 지나는 단락전류는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우리가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난 지점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장점을 지나는 단락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장점을 지나는 단락전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으로 구하게 되고요.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0.71%가 되고 10.71 그 다음에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이 고장이 발생한 곳이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77kV입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77 kV니까 이걸 볼트로 바꾸면 77,000V죠. 77,000 분의 용량은 어떻게 됐냐면 용량은 전격전류 기준 용량으로 했으니까 10메가볼트 암페어라서 10 곱하기 10에 6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700.1 암페어가 나와요. 700.1 암페어. 두 번째. 이번에는 그냥 루트 3 VI 그 단락 용량 공식 있죠? 이게 PS가 이거예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단락전류 IS거든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분필이 많아서 무엇을 잡아야 여러분들께 조금 효과적일지 좀 고민이 듭니다. 어쨌든 단락전류 IS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77,000 분의 위에서 구했던 단락 용량을 대입을 하는 거죠. 93.37 곱하기 10의 6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700.1 암페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700.1 암페어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700.1 암페어를 작성해 주셔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고장점을 지나는 단락전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도면이 주어졌을 때 임피던스 맵을 그리고 순차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나가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전전압 6600V, 수전점의 삼상 단락 전류가 8000A인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단락점에서부터 바라본 가공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총합은 58.5%이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된 문제로서 항상 출제되면 이렇게 차단기의 전격 용량 표가 주어진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문제를 보시면 기준 용량을 구하고 차단 용량을 구하게끔 출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기준 용량이 무엇이며 차단 용량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은 곱해질 것이고요. 자, 여기에 공칭 전압이 곱해집니다. 전압을 공칭 전압, 선간 전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격 전류를 곱해주면 자, 이거는 기준 용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 전류의 단위가 킬로암페어라면 기준 용량의 단위는 자연스럽게 메가볼트 암페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용량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삼상이니까 루트 3 곱해지고요. 공칭 전압도 동일한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락 전류가 곱해지는 거예요. 단락 전류. 자, 그 다음에 차단 용량. 이건 보통 이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인데요. 차단 용량을 보시면 루트 3 곱하기 이제는 공칭 전압 안 씁니다. 전격 전압은 전격 전압인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이제 공칭 전압이 22.9kV다 하면은 25.8kV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값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격 전압 킬로볼트, 전격 차단 전류 킬로암페어라면 차단 용량은 자연스럽게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락 용량 이상의 값입니다. 그리고 차단 용량을 구할 때는 이런 것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퍼센트 리액턴스로 구한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한다라고 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곱하기 기준 용량 PN 라고 곱해지면서 단락 용량을 또는 차단 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준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준 용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3 곱하기 공칭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수전 전압, 즉 공칭 전압 주어져 있고요. 단락 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전격 전류잖아요. 근데 전격 전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죠? 자, 기준 용량 P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전압 6600V 이제 볼트로 그냥 할게요. 볼트. 그리고 전격 전류 차례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임피던스와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어떤 거죠? 퍼센트. 여기서 단락 전류 IS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입니다. 여기서 전격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58.5% 곱하기 단락 전류 8000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따로 뭐 단위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전부 다 단위를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위에 맞춰서 반드시 이것을 환산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볼트 사용했죠. 그 다음에 암페어 사용했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뭐예요?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53.5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53.5. 그래서 애초에 식을 쓸 때 6600을 킬로볼트로 바꾸고 8000암페어를 킬로암페어로 바꾸면 별도로 10-6제곱을 곱하지 않아도 바로 53.5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용량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게 풀이가 두 가지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차단 용량을 구하는 공식, 이것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차단 용량 PS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잖아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지금
6600이니까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7200이 됩니다. 7200 곱하기 이제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건데 차단 용량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줘야겠죠. 차단 전류 8000A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요 99.77MVA가 나오게 됩니다. 6600의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7200이에요. 6.6kV가 7.2kV 또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안 곱한다 그러면 7.2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단 적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58.5에다가 100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53.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은 91.45M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모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 상위 값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00MVA, 이것도 100MVA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소문제입니다. 2번 소문제. 2번 소문제에 만약에 조건에 1에서 구한 기준 용량으로 하여금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식을 쓰면 안 되고요. 2번 식만 써야 됩니다. 왜냐? 1에서 구한 기준 용량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위의 식은 1에서 구한 거 이용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되고 밑에만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차단 용량 구하라 라고 한다면 위, 아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차단기의 전격 용량을 구하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용량이 5000kVA인 수전 설비의 수용가에서 5000kVA 75%의 부하가 운전 중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보시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력률 컴패시터를 연결을 했을 때 역률이 얼만큼 개선이 되는지와 그리고 이런 부하 용량까지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소문제의 개수가 다르고 또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만 달라질 뿐이지 개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자, 먼저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여기에 1000kVA 전력률 커패시터를 설치했을 때 개선된 역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000kVA 사실 이게 피상 전력의 단위잖아요. 그런데 전력률 커패시터는 유효분이 없습니다. 무효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상 전력의 단위를 그대로 조상 설비의 용량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킬로볼트암페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1000kVA를 이제 1000kVA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유효 전력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유효 전력. 자, 먼저 5000kVA 수전 설비에서 부하가 역률이 몇 퍼센트래요?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 곱하기 0.75를 해주면 유효 전력은 3750kW가 나옵니다. 3750kW.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 무효 전력을 보겠습니다. 근데 무효 전력이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전력률 커패시터는 무효 전력을 경감시켜주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부하가 지상인데 전력률 커패시터는 진상 무효분이니까 서로 상쇄가 되어서 역률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Q'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무효 전력에서 전력률 콘덴서의 충전 용량을 이렇게 전력률 커패시터의 충전 용량을 빼줌으로써 개선된 무효 전력이 나오게 되겠죠. 자, 먼저 Q를 구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구한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 그냥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든 상관없어요. 자, 근데 저는 피상 전력에다가 한번 사인 세타를 곱해볼게요. 0.75가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0.75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뭐예요? Q라는 것이고 빼기 QC는 뭡니까? 1000kVA니까 빼기 1000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307.19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를 꼭 중요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럴 때 개선된 역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률 개선된 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PA 프라임 분의 P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PA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무효전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개선된 P상 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3750 제곱 플러스 2307.19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 분의 3750을 해주게 되면은 그 역률이 나오게 돼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0.8517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우리 역률을 계산할 때는 분명 이제 보통 이제 실기 필답형 서술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0.8517이라고 할지라도 17을 버리고 그냥 0.85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런 전력률 커패시터와 같이 역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역률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자, 어쨌든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돼서 어쨌든 1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걸 100을 곱하게 되면은 85.17%가 나와요. 85.17%. 자, 2번 1000kVA 전력률 커패시터를 설치한 후 역률 80%의 부하를 추가로 접속하여 운전하려고 한다. 이때 추가할 수 있는 역률 80%의 최대 부하 용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추가할 수 있는 역률 80%의 최대 부하 용량이라고 한 거예요. 최대 부하 용량이라고 했을 때 이 최대 부하의 P상 전력이 있을 거죠. 그 P상 전력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X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해볼게요. P상 전력. 그러면은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률이 0.8이니까 0.8 곱하기 X죠. 그쵸? P상 전력의 역률을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0.8x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무효 전력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0.6의 x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x가 P상 전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추가할 수 있는 최대의 부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수전 설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5000은 P상 전력은 루트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1000kVA 전력률 커패시터를 설치했을 때 유효 전력 3750에다가 방금 전에 추가하는 80%의 뭐예요? 최대 부하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0.8x라는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거의 제곱이 되어야겠죠? 플러스 이제 또 다른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의 무효 전력 뭐였습니까? 230.7이 아니라 2307.19에 플러스 무효 전력이 더해줘야 되죠. 0.6x의 제곱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 이 방정식을 풀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599.32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유효 전력 킬로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역률을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599.32 곱하기 0.8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요 479.46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금 전에 1번에서 풀었던 상황 지나고 2번에서 풀었던 상황이 지나고 나서 합성 역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탈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PA분의 P잖아요. 원래 역률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역률이잖아요. 이게 역률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PA분의 P인데 PA가 뭐였어요? 초반에? 5000이었죠. 5000. 분의 유효 전력은 뭡니까? 방금 전에 구했던 479.46과 아까 전에 3750을 더하면 전체 유효 전력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계산하면은 0.8459가 나옵니다.
0.8459. 그럼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려면은 100을 곱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하면은 84.59%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류를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잖아요.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1번 문제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써야 되지만 3번 문제 보시면 퍼센테이지라는 단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번에서 퍼센테이지로 구했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게 그냥 퍼센테이지로 해준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구하는 단위를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번 문제도 잘 풀이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다음 각 무릎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해서 5번 이상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전격 전압 6000V, 용량 5000kVA인 삼산교류 발전기에서 여자 전류 300, 무부하 단자 전압 6000, 단락 전류 700A라고 했을 때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밑에는 그러한 단락비가 큰 발전기, 단락비가 큰 기기에 대한 특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세트로 출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자, 먼저 단락비는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자, 단락비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뭐예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죠. 자, 그 다음에 ZPU, PU법이죠. ZPU분의 1이라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단락 전류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용량도 알고요. 전격 전압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비, 이것이 이제 K가 되는 거죠. 단락비 K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IN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죠. 자,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에다가 전압 6000 분의 용량 5000kVA입니다. 50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481.13A가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전격 전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단락 전류 알고 있고 전격 전류 알고 있으니까 단락 B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K라고 하는 거는 전격 전류 분의 단락 전류 7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1.4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락비는 1.45구나 라는 것을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치수가 가격이 풍선, 마찰선, 철손, 효율, 전압 변동률, 안정도까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건데, 이렇게 약간 예시, 답안의 예시를 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실 수. 자,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입니다. 맞습니까? 자,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퍼센트 임피던스와 반비례이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작고요.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작음으로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이 작고 안정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안정도는 전압 변동률과 관계가 있고 전압 변동률이 낮으면 안정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의 식을 떠올려 보면요, 대지 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100%를 곱해주면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공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그에 따른 전압 강화라든지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정도까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인데,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 자속, 메인 자속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크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메인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기 임피던스란 ZS는 RA라고 해서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J XL 플러스
XL 플러스 XA가 됩니다. 자, RA는 전기자 저항이고요. XL은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XA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인데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작아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영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리액턴스가 작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중량이 무겁고 기기의 치수가 커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도 동기기,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자속이 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주자속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전기자 반작용이잖아요. 근데 주자속이 커진다는 거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속이 큰 것도 해당이 되고요. 6번째 보시면 계자 철심 및 공극이 크다인데, 자, 계자 철심이 어떻게 돼요? 주자속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계자 철심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계자와 전기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공극이 커져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철손이 크고 효율 또한 나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치수가 뭐예요? 크고 가격이 비싸고인데 여기 뭐 해당되는 걸로 쓸까요? 가격이 크고 이런 건 아니죠. 가격이 높고. 자, 풍손, 마찰손, 철손이 어때요? 크고. 효율은 나쁘니까 낮고, 전압 변동률도 낮고, 안정도는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전압 변동률을 적고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고주파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덴서 회로에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였다. 이 경우에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10A라고 한다면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는 몇 A가 되겠는가? 자, 우리 이 전력용 콘덴서에서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상에서는 제5고주파 제거, 단상에서는 제3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3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할 때 지금과 같이 보통 11%, 실제로는 한 13%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도립 과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좀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회로에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방전 코일이 있고요. 방전 코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게 방전 코일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 다음에 여기는 방전 코일 DC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가 있을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렬 리액터가 있고 이거는 S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전력용 커패시터가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결선이 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SC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회로인데요. 여기서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여기서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 과도 전류, IC가 흐른다고요. 도립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입 시에 도립 전류가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회로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류 전압이 있을 때요. 여기에 저항, 리액턴스, 리액터, 그 다음에 커패시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회로예요? R, L, C 직렬 회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때 스위치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스위치를 닫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스위치를 닫음과 동시에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닫았을 때 발생하는 과도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필기 이론에서 RL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회로 이론에서요. 자, 그런데 그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또 설명을 드리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됐으니까 이 식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도립 전류 같은 경우는 식이 다음과 같이 되죠. 1 플러스 루트 XL분의 XC 곱하기 전격 전류 I N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나타내 보면 지금 XL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리액터인데요. 전력력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 여기 XL 대신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0.11XC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식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형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1 플러스 루트에 0.11분의 1이죠. 왜냐면 XC 지워지니까. 자, 루트 그리고 여기 괄호 닫고 IN인데 IN은 뭐냐면 전격 전류가 10A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0입니다. 10.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40.15가 나옵니다. 40.15A.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식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뭐다? 이런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압선로에서의 접지사고 검출 및 경보장치를 그림과 같이 시설하였다. A선의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원이 인가되고 경보벨의 스위치는 닫혀있는 상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자, A상이 있고 B상이 있고 C상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3상 3선식에서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픈 델타 방식으로서 여기 B상, A상, C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수비, 전압비는 6600대 110이에요. 이런 전압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A선에 누전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A선이 누전이 발생했다는 건 A선이 지락되었다는 겁니다. 그 지락 사고가 되었을 때 나머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위의 변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경보벨과 전압기에 찍히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작을 잘 이해하시면 근데 쉽게 풀이하실 수 있어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차근차근 저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시죠. 제가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3상 3선식의 Y결선이고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A상이라고 하고 여기를 C상, 여기를 B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와 C 그러니까 지금 6600대 110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선과 선 사이에 전압이 6600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6600에 110이라고 하는 것에서 6600이라고 하는 거는 이 A선과 C선 사이의 전압이 6600이고요. C와 B 사이의 전압도 6600이고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전압도 6600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6600, 6600, 6600 선간 전압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죠. 자, 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것을 우리가 대지 전압이다라고 하는데 3상에서 대지 전압은요.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주어야 돼요. 자, 그것이 결국에 여기가 지금 대지죠. 그러면은 이 A상의 대지 전압은 뭡니까? 이게 대지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지 전압 이 A가 걸리는데 이거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루트 3분의 66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C 여기도 동일하게 이 사이에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루트 3분의 6600 여기도 요 사이에 얼마가 걸리는 겁니까? 결국에 상전압과 동일한 거죠. Y결선이기 때문에 자, 루트 3분의 6600이 걸리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픈 델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거를 그냥 쫙 펴보겠습니다. BAC 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쫙 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VB, VA, VC 순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부호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사고 X일 때. 자, 여기에 걸리는 게 얼마라고요? 여기에 걸리는 거 루트 3분의
6600이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권수비 얼마입니까? 6600 대 11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루트 3분의 6600 곱하기 6600분의 110을 하면은 2차 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오픈 델타 쪽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상에 걸리는 전달이 되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3분의 1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3분의 110이 되는 거고 이쪽도 루트 3분의 110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 그리고 이 전압계와 경보벨에 걸리는 전압을 보시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지금 여기는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닫아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V,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경보벨도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근데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따라가 보면 B, A, C의 전압을 모두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면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더한 값이 이거 루트 3분의 110 곱하기 3 이런 것이 아니라 이 3상 교류 전원은 평형할 때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0이 되죠. 왜 그러죠?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기를 뭐 EB, 여기를 EA, 여기를 EA, EB, 여기를 EC라고 봤을 때 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상이 대지전압, B상이 대지전압, C상이 대지전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달이 됐잖아요. 전달이 됐을 때 우리 보시면 여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3상 교류의 전원의 평형이기 때문에 이 합은 0이 됩니다. 왜냐? 위상차가 지금 120도잖아요. 이거 더하면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없습니다. 0이 돼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다 합이 0이 됩니다. 0.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설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A상이 지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A상은 이렇게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코일을 지워보죠.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무시가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0이 돼요. 0. 왜냐면 이 대지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등전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이었으니까 이 A상의 전압도 0이 됩니다. 대지전압이. 자, 그러면은 우리 B상과 C상의 대지전압을 정의를 할 때 B상의 대지전압은 뭐였습니까? 이 B상의 전선과 대지가 이루는 전압이었잖아요. 그 지점이 여기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지락이 되었으니까요. 지락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B상과 A상의 전압이었던 6600V 선간 전압이 이제는 대지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B상의 대지 전압은 6600V가 되는 것이고요. C상도 마찬가지로 루트 3배 증가해서 6600이 되는 겁니다. 선간 전압 그대로 되는 거예요. 루트 3배가 증가해서. 자, 그래서 기존에 원래 선간전압이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A상 원래 여기 보시면 이렇게 A상에서 이렇게 C까지 A상에서 C까지의 대지전압이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 C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 EB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A가 지금 이렇게 지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빨간색의 길이는 노란색의 길이의 루트 3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면은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 그쵸? 그러면은 이 가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구해서 여기 세타로 구해서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배를 해주면 요 길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 빨간색 길이 값은 요 노란색 길이 값의 루트 3배예요. 루트 3배. 그래서 여기가 6600이 된 겁니다. 여기도 벡터적으로 더했을 때 이 노란색 길이 값에 요 빨간색 길이 값은 루트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전에 루트 3분의 6600에서 66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6600, 6600이라고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쪽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VAB는 어떻게 되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이니까 루트 3배 증가해서 110V가 됩니다. 만약 계산 과정 쓰라 그러면 이거 곱하기 루트 3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상은 어때요? 아, 이건 지락이 됐으니까 0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C상은 어떻습니까? 루트 3분의 110이었는데 110이 되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BAC의 전압은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V와 B, 그러니까 전압계와 경보벨에 걸려있는 전압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걸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위상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러한 벡터였습니다. B니까 이러한 전압이었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러한 전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요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요 분홍색 벡터와 요 분홍색 벡터의 합은 요 파란색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보시면 요 파란색 벡터의 길이는 요 길이의 루트 3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110에다가 루트 3을 곱한 110 루트 3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10 루트 3을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보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은 190.53V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구나. A상이 지락되니까 이 대지전압이 루트 3배 상승하면서 여기가 6600이 되고 그것들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110, 0, 110이었는데 이게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이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삼상평형일 때는 더했을 때 0이었지만 이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벡터가 이렇게 바뀌면서 파란색 길이가 되니까 파란색 길이는 또 빨간색 길이 루트 3배네. 그러면 110에다 루트 3을 곱해서 190.3이 되는구나. 190.53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문제를 보시면 1차 측 ABC선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인가? A선의 대지전압. 지금 이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A선의 대지전압은 0이 되죠. 왜냐? 지락이 발생했으니까요. 누전이 발생했으니까. B선의 대지전압은 원래 루트 3분의 6600 곱하기 루트 3배 증가하니까 6600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660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차 측 ABC의 전구전압과 전압계 V의 지시전압과 경보벨 B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A는 0볼트, B는 뭐가 돼요? 110볼트, C도 110볼트.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둘 다 동일하게 110 루트 3 또는 190.53V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누전이 발생했을 때 대지전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